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우리보다 멍청했다는 것. 두 번째, 힘만 세고 전략이 없었다는 것. 세 번째, 우리와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40전부터 4년 전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던 이들은 힘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었죠. 바로 생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은 어떻게 그 혹독한 시대를 버텼고 우리와 무엇이 달랐는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네안데르탈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루 일과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현대인의 평균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크고, 연구에 따라 하루 4,500칼로리에서 6,700칼로리 같은 추정도 있습니다. 이건 현대 헬스장에서 하루 종일 운동하는 보디빌더보다 많은 양이죠.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을까요? 답은 대사율에 있습니다. 빙하기 유라시아는 지금보다 훨씬 추웠고, 추운 환경에 사는 동물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신진대사가 빨라집니다.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무거운 몸을 지탱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인보다 튼튼하고 무거운 체형으로 추정되는데, 같은 키라도 확실히 육중했던 겁니다. 이 엄청난 칼로리를 어떻게 채웠을까요? 동위원소 분석에 따르면 일부 표본에선 육식 비중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최상위 포식자 수준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전체 칼로리의 상당 부분을 고기에서 얻었던 거죠. 문제는 고기를 얻는 과정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사냥 방식은 현대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먼 거리에서 도구를 던지거나 함정을 파서 안전하게 사냥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거대한 창을 들고 코뿔소, 말, 매머드 같은 대형 동물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이었죠. 실제로 발굴된 개체들을 분석한 결과 높은 비율에서 치유된 외상 흔적이 보고됩니다. 일부 분석은 79%에서 94%까지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이 심각한 부상을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상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골절은 기본이고, 절단된 사지, 으스러진 뼈, 심지어 두개골 손상까지 있었습니다. 한 노년 개체는 젊었을 때 오른팔을 완전히 잃었고, 왼쪽 쇄골이 부러졌으며, 얼굴을 심하게 맞아 한쪽 눈이 실명됐고, 귀도 반복 손상으로 귓구멍이 막혀 양쪽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노년까지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력도 없고 청력도 없고 팔도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사냥을 할 수도, 먹이를 구할 수도, 맹수를 피할 수도 없거든요. 누군가가 그를 돌봤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단순히 힘만 센 짐승이 아니라 동료를 보살피는 공동체를 가진 존재였던 거죠. 일부 연구는 맹수와의 충돌 흔적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건 포식자와의 충돌이 사냥인지 경쟁인지 방어였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곰이나 큰 고양이과 동물, 늑대 같은 위험한 존재들과 자주 마주쳤다는 건 분명하죠. 이건 단순한 용맹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을 겁니다. 영역을 지키거나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포식자와도 맞서야 했으니까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려면 몸 자체가 전투에 최적화되어야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뼈는 현대인보다 훨씬 두껍고 조밀했는데, 최근 연구들은 고대 인류가 소주골 밀도가 높았고 현대 생활 방식으로 인해 우리 뼈가 약해졌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어깨, 대퇴골, 가슴, 팔이 극도로 발달해 있었는데, 이건 강력한 근육이 붙어 있었다는 증거죠. 피부도 달랐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두꺼운 피부, 손톱, 머리카락과 연관되어 있어서
충격을 견디고 추위를 버티는데 유리했거든요. 손 구조도 특이했는데 손가락 끝이 더 넓고 엄지가 훨씬 넓은 각도로 뻗어 있어서 물건을 잡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정밀함보다는 강력한 그립에 특화된 구조였죠. 턱과 이빨도 컸는데 한 가설은 이빨 자체를 제3의 손처럼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치아 앞부분에 먹거나 씹는 것과 맞지 않는 독특한 마모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과 현대인이 정면으로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힘싸움에서는 현대인이 상당히 불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형 특성상 네안데르탈인은 폭발적 움직임에 유리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발가락이 길고 넓어서 지면과 오래 접촉하며 강한 출발 가속도를 낼 수 있었고, 다리뼈가 짧아서 순간적인 힘을 내기 좋았으며 전체적인 신체 구조가 빠른 폭발력에 최적화되어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거리 달리기는 약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길고 좁아서 에너지 저장이 어려웠고, 짧은 다리는 보폭을 늘리는 데 불리했죠. 현대 인류는 지구력으로 먹잇감을 지칠 때까지 쫓는 지속 사냥을 하지만, 네안데르탈인은 빠르게 접근해서 일격에 끝내는 전략을 택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네안데르탈인은 머리가 나빴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남성의 평균 뇌의 용량은 1640제곱센미터, 여성은 1460곱센미터로 현대인보다 30%나 컸거든요. 물론 크기만으로 지능을 판단할 순 없지만 그들이 협력 사냥을 계획하고 도구를 만들고 예술 활동을 하고 아픈 동료를 돌봤다는 건 고도의 인지 능력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다만 뇌의 구조는 달랐습니다. 더 둥글고 특정 감각 영역이 크게 발달해 있었는데, 특히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상대적으로 거대했죠. 일부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큰 뇌가 바로 이 시력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안화의 크기와 모양으로 추정하면 눈이 현대인보다 15% 정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덕분에 선명하게 보고 야간 시력도 뛰어났을 겁니다. 호흡 능력도 놀라웠습니다. 평균 폐활량이 현대인보다 20% 컸고, 어떤 개체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케바라 2호라는 남성은 추정상 약 9리터의 공기를 폐에 담을 수 있었는데, 이건 현대 남성 평균보다 40% 큰 수치이고, 최근까지 운동선수 중 최대 기록이었던 8.5리터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길고 넓은 코는 비강 내부 공간을 확보해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데우고 습하게 만드는 데 유리했죠. 이 모든 특징을 종합하면 네안데르탈인은 단순히 힘센 원시인이 아니라 극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생존 전문가였습니다. 하루에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하는 몸,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회복되는 내구성, 동료를 끝까지 돌보는 공동체 의식, 맹수와 맞서는 용기, 그리고 고도의 인지 능력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4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가진 네안데르탈인 DNA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괴력이나 육식 성향 같은 걸 물려받았을까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네안데르탈인 DNA가 운동 능력이나 외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죠. 다만 최근 들어 면역이나 대사 같은 내부 시스템에서는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학계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뿐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존재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멸종한 종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가 어떻게 극한을 견뎌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